이게 뭐죠? 제가 분명히 여기는 제가 주차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서희 씨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급 외제차 SUV 앞에 주차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곳은 소방차 진입로입니다. 규정상 주차가 불가능한. 규정? 그런 건 당신 같은 경비원이나 신경 쓰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세요? 순간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IT 기업에서 일하며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앞에서 마주한 그날 밤의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준입니다. 59세의 나이에 대기업 임원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된 사람이죠.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미쳤다고도 하고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도 했죠. 하지만 요즘 시대 대기업 임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100세 시대에 남은 40년 동안의 세월이 남아 있었기에 마냥 은퇴를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은퇴 나이는 점점 빨라지는데 제 나이 정도면 정말 버틸 만큼 버티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요즘 아파트 경비라고 하면 정말 부러워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제 마지막 날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준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퇴직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걱정의 기색이 가득했죠.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풍경도 얼마 보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회사만한 데가 없을 텐데. 김 부장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봉도 대우도 최고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제 결정을 알렸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아내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진지한 것을 보고는 이내 안색이 변했죠. 저는 제가 사는 동네의 옆 동네에 중산층들이 거주하는 평범한 아파트에 이력서를 넣었고 다행히도 저의 이력이 마음에 들었는지 한 번에 출근을 하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출근 날 거울 앞에서 경비 제복을 입어보는데 왠지 모를 설렘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착용했던 정장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아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아침 일찍 관리소에 도착하자 강철민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성준 씨, 첫날이라 긴장되시죠?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소장님의 친절한 안내로 업무를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택배 물품 정리, 주차 관리, 단지 내순찰. 단순해 보이는 일들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희 택배 왔나요? 첫 번째 손님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택배 보관함을 뒤적이다 보니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던 제가 택배 하나 찾는데 허둥대는 모습이 우스웠을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네. 김하늘 학생 맞지? 네. 감사합니다.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지나갔고 어느새 한 주가 흘렀습니다. 성준 씨, 벌써 주민분들 사이에서 평이 좋더라고요. 소장님의 말씀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CTO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보람이었죠.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저기요. 이봐요, 경비 아저씨.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포르쉐 카이엔에서 내린 한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죠. 에르메스 백을 한쪽 팔에 걸치고 샤넬 선글라스를 쓴 그녀의 모습이 가을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택배가 왔다는데 찾으러 오래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그녀의 택배 알림음이 여러 번 울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택배 보관은 경비실에서 해야 했고 배달도 불가능했죠. 죄송하지만 규정상 택배는 규정? 아니, 제가 지금 명품관 VIP 고객 응대가 있어서 늦었다고요. 그걸 이해 못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20년간 IT 기업에서 일하며 수많은 협상과 회의를 해왔지만 이런 식의 대화는 처음이었죠. 이서희님이시죠? 택배물은 제가 가져다. 어머,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입주민 정보를 숙지하는 것도 저희 업무입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죠. 그래요? 근데 지금 제 택배를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 타령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상한 도전의식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택배는 경비실에서. 역시 그냥 경비원이네요. 알았어요.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그녀가 경비실로 들어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택배 상자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을 하나둘 꺼내 확인하더니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가며 던진 한마디. 이런 걸 왜 제가 직접 와서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부턴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옆동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재빨리 부축해드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성준 씨. 이서희 씨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뒤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서희라는 사람과의 첫 만남이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었죠. 택배를 일부러 경비실 앞에 쌓아두고 가거나 주차장에서 일부러 클렉슨을 울리며 지나가는 등 소소한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그녀의 행동이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장님은 그런 제게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성준 씨, 이서희 씨가 좀 까다로운 분이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까다로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의도적으로 저를 시험하고 있었고 이는 앞으로 더 큰 갈등의 전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가을 오후였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서희 씨의 고급 외제차가 또다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일상에 무뎌진 듯 했죠. 아저씨, 자전거 타도 돼요?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5학년인 이 아이는 매일 이 시간이면 학원을 다녀오곤 했죠. 그래, 조심해서 타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자전거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차체를 긁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민준이가 잘못 주차된 고급 외제차를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팔꿈치도 까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아파요. 자전거가. 민준이의 자전거는 고급 외제차의 옆면을 긁으며 넘어져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긴 흠집이 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내 차가 왜 이래요? 쇼핑백을 든 이서희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체의 흠집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요? 누가 이랬어요? 이서희님, 지금 다친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가 왜 금지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다행히 작은 사고로 끝났지만 만약 화재가 났다면 생각해 보셨나요? 이서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규칙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당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요. 민준이를 안아들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이서희 씨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물과 긁힌 차체, 그리고 이서희 씨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자전거 사고 이후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중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잠시 시간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철민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 문제, 이제는 확실히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먼저 주차장 지정제를 도입하고 차량 등록 대수에 따른 차등 관리비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제안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각 세대당 첫 번째 차량은 관리비 무료, 두 번째 차량은 월 3만 원, 세 번째 차량부터는 대당 월 30만 원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차량 등록도 줄일 수 있고 주차 공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획기적인데요? 하지만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네,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잖습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었을 때 이서희 씨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가족은 세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매달 33만 원의 추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장님, 불법 주차 신고 절차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원칙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즉시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점유, 역시 신고. 신고할 때마다 2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서희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누구 짓인지 모를 줄 아세요? 어느 날 그녀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제 의무니까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건가요? 네. 법과 규정을 지키실 때까지요. 아, 참고로 모든 신고 내역과 증거 사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서희 씨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노려보더니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녀의 차들은 모두 지정된 자리에 주차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줘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요. 이서희 씨의 변화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와 비슷한 또래의 주부들 사이에서 변화가 두드러졌죠. 어머, 이서희 씨가 벌금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면서요? 그러게나 말해요. 요즘은 아예 경찰을 하나 구매했다더라고요.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불법 주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차등 관리비 정책 때문이었죠. 성준 씨 덕분에 주차장이 한결 질서정연해졌어요. 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다음 주민회의에서는 더 진전된 제안을 했습니다. 주차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였죠. 불법 주차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아니, 그럼 서로 감시하자는 거예요? 이서희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시가 아니라 협조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거니까요. 놀랍게도 이 제안에 가장 먼저 찬성한 것도 이서희 씨였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제가 겪어보니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벌금 몇 번 내고 나니 이제는 절대 아무데나 주차하고 싶지 않네요. 회의실에 잠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성준 씨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무례했죠. 예상치 못한 사과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서희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마도 제 차값이 당신 연봉보다 비쌀 거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는 걸.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도나 규칙의 변화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 변화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저도 도울게요. 우리 아파트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요. 그날 이후 주차 문제는 급속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카풀을 하는 가구도 늘어났죠. 차등 관리비로 인한 수익은 단지 내 보안 시설 개선과 조경에 투자되었고 우리 아파트는 점차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성준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서희 씨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실은 제안 드릴 것이 있어서요.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커뮤니티라면? 네. 처음에는 주차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참에 우리 아파트의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차량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세 번째 차량을 처분하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주차 공간을 재배치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계획 등. 과거에 명품 백만 들고 다니던 아줌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이 최근에 늘었거든요. 알고 보니 우리 아파트 주민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변하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나 봐요. 이서희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는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커뮤니티는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모임은 점차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되었죠. 이서희 씨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아파트 내 작은 바자회도 기획했습니다. 어머, 이서희 씨 매장 물건들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요즘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 특별 할인도 해준다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바자회는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서로를 노려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서희 씨가 불법 주차 과태료로 모인 기금을 활용해 아파트 내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규칙을 어기면서 낸 과태료, 이렇게라도 의미 있게 써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이서희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제가 뭐요? 저를 그냥 혼내기만 하셨다면 아마 저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준 씨는 규칙과 원칙이라는 틀 안에서 저를 변화시키셨잖아요. 그게 참 고마웠어요. 창 밖으로 질서정연하게 주차된 차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주민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죠.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걸까요? 한 사람의 작은 결심으로부터, 그리고 그 결심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서희 씨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준 씨, 우리 아파트가 상을 받았어요. 소장님이 들뜬 목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구청에서 주최한 모범 주거문화 아파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시상식장에는 뜻밖의 인물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바로 이서희 씨였죠. 우리 아파트의 변화는 한 경비원분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규칙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단상에 선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명품으로 무장한 채 타인을 무시하던 모습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은 모습이었죠. 이제 우리 아파트는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 육아 공동체, 환경 보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우리가 이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출근하세요? 아내가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입주민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요. 경비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주민공동체 자문위원까지 참 많이 달라지셨네요. 출근길,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결심했을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듭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이서희 씨의 차가 보입니다. 이제 그녀는 세 대였던 차량을 2대로 줄이고 대신 카시어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그녀가 시작한 이 변화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제는 많은 가구가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준 씨, 오늘 회의 준비 다 되셨죠? 이서희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께 우리 아파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 추억이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경비원이라는 새로운 선택이 저에게 가져다 준 이 특별한 행복을, 그리고 이제는 이웃이 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들을